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다 보니까 참으로 진짜 몹쓸 짓거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당대표를 우리가 뽑고, 그리고 당대표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 4명 중에 한 사람이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대표가 만들어졌을 때 전폭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고 으쌰으쌰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여당의 승리로 이끌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의 승리로까지 이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에 뭐 당대표 안 되면은 그냥 내 정치 설명 끝장이 나겠다. 뭐 이 정도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막 마타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난무하고 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다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분열하고 내부에서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라고 한다면 특정 세력의 특정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파이팅, 그 어떤 진짜 뭐 싸움에 대한 뭐 처절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뭐 저질스러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같은 후보를 상대로, 같은 당을 상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참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뭐 어떤 후보다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위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싸워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한테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그런 거는 코빼기도 없다가, 진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마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질스러운 짓거리까지 하고 앉아 있으니, 그 의지와 그 공격력을 우리 내부에 쓸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공격력을 가지고 민주당에 맞서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일단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격력을 좀 보여줬죠. 필리버스터라는 동안에 왜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상면 특검이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국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게 실제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청래가 지금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완장차고 얼마나 꿀값을 떨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규탄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뭐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자꾸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갑니다만, 그런 정청래를 우리가 규탄 집회를 하고 정청래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이죠, 그렇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에 대해 가지고 또 법적 조치까지 취하고, 그리고 또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법까지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청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주진우 의원 혼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신동욱,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TV조선 앵커이기도 했었고 원내 수석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신동욱 의원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그것도 법사위원이 되어 이재명 수사검사를 취조하게 된 것이다. 자기 변호인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혈세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것과 같다.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에게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우리가 뺄 말이 없는 것이죠. 살다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뭐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 겪는 것이고, 그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런 야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한테 공천을 줘가지고 그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인간들이 검사를 탄핵시키겠다, 실제로 탄핵을 시키고 검사까지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검사 노릇을 하면서 그 검사들한테 면박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꼬락서니도 우리가 진짜 어떻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모습 아닙니까? 기상천외하다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되는 건, 지금 신동우 앵커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동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당신이야말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같은 인간이야말로 탄핵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지금 총질을 하면서 내부끼리 지금 또 사퇴하라고 연판장 같은 거를 돌리려고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저짓거리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와 아직도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뺏지 않아 조금 더 달아보겠다, 4년 뒤에 지금 총선까지 생각해가지고 4년 뒤에 내가 누구한테 붙어먹어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나 지금 고민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정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모양새는, 뭐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다가 범죄 비리 혐의가 있고, 무슨 뭐 범죄 그 비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거나 증언이 나와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상상이나 됐던 일이었습니까? 원래 이제 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번에 국회가 열렸을 때 아침에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그 김병주 같은 또라이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막 수준 생각하면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인간이 군 장군이었다라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이고요. 이런 인간이 어떤 식으로 군을 운영했을지가 뻔할 뻔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얘기했다가 여당 측에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명주가 끝까지 사과를 안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본회의가 파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파행이 되고 오후가 되고 나서야 다시 이제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민주당이 시켰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오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무려 본회의까지 보고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사에 대한 탄핵, 누구에 대한 탄핵, 뭐를 생각해 보든지 간에 이렇게까지 일사천리로 긴급하게 빠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인간들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겠다, 무슨 뭐 판사를 탄핵시키겠다, 그런 거는 지금 관심도 없는 것이고, 이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재명을 지킬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이쁨 받을 수 있지, 그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천지 민주주의 사회 어떤 국가에서 야당이라고 하는, 민주라고 하는 글자를 갖고 있는 야당 중에서 검사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라는 것도 코미디인데, 이게 그냥 당론으로 발의가 된 뒤 2시간 만에 본회의로 상정이 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재명의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는 지들이 검사까지 하겠다, 판사까지 하겠다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가서 반드시 이재명에 대한 이 변호사비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그 변호사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재명의 변호사비가 또 따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를 폭로하려고 했던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안타까운, 이제 뭐 사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세상을 뜨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 있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이 들어가 있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만 확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그냥 끝장이 나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만큼이나 초호화 변호인단을 이재명이 꾸렸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게 뭐였냐? 수사 단계, 그리고 또 1심, 2심, 3심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까지 개인 변호사 4명이 동원이 되었고, 법무법인은 6곳이 동원이 되었고, 사임한 법무법인 1곳, 그 다음에 민변 출신, 민변 회장 출신의 3명, 총 해가지고 몇 사람이 동원이 됐냐? 14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법무법인만 하더라도 총 7곳이나 됐던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까지 해가지고 개인 변호사 4명, 민변 회장까지 동원할 수 있는 정관예우라고 하는 정관예우는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죠. 웬만한 대기업 진짜 총수나 재벌 같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못 꾸릴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의 기적이 발휘가 됩니다. 이렇게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비가 얼마가 들었다고 지가 얘기했어요? 2억 5,600만 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재명이 해명했던 게 뭐였습니까? 나랑 조금 친분 관계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비를 내지 않았다, 변호사비를 안 받고 나를 변호해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얘기만 가지고도 당장에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친분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비를 받지 않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김영란법 위반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비를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뇌물죄가 되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가 친분관계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비를 안 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김영란법인 겁니다.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인 것인데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이재명이 그냥 일반인입니까? 이재명이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 자기 지인한테 부탁하는 수준이었습니까?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그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정치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전현희 같은 인간이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일반 사람들 같은 친한 사람한테 그냥 무료로 변호 맡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돼. 미쳤냐고요. 그럼 미친 소리를 하니까 전현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이고 지들이 그렇게나 방방 날뛰고 있는 김연아법 위반인 것인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딴 소리를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호사비는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납됐을 가능성이 높다. 누구로 인해 가지고? 쌍방울 김성태로 인해 가지고. 벌써 나왔던 주장이 뭐였습니까? 현금 3억을 받고 나중 3년 뒤에 팔 수 있는 주식을 20억 원치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지목이 됐던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 아닙니까? 이재명의 사건과 김혜경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인 이태영 변호사가 그 당사자였잖아요. 아직까지는 김성태 씨가 변호사비 대납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그 변호사 역할을 했던 인간들이 지금은 국회로 가가지고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넘어서 지들이 검사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검사를 불러가지고 청문회하겠다는 이 난장판인 상황 속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문제 16명이나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반드시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